수업 실수랑 진행하는 거 다 똑같아요.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시작은 이제 5시 20분부터 7시 40분까지 하고,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뒤에 테스트가 있는 거지. 근데 이번 주는 오늘은 없으니까 수요일만 있겠죠? 오케이? 응.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할 거야. 응? 근데 모르겠어. 일단 이번 주는 아닐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좀 타이트하게 테스트를 진행을 할까 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결석을 했을 때 영상 안 보는 거를 내가 체크를 할 거야. 직접 체크를 해서 영상을 안 본 것 같다. 그럼 100% 남아서 영상 보고 가는 거야, 저기서. 오케이? 그러니까 말로는 봤다라고 하는데 그냥 책은 대충 답지 보고 이제 답만 체크해놓고 하나도 안 보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숙제를 정말 공들여서 하셔야 돼요. 숙제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 첫 번째가 뭐야? 풀기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풀어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제 중간에 내가 풀어주는 문제가 있고 안 풀어주는 문제가 있거든? 그럼 그것도 다 푸는 거야. 그럼 이제 풀 때 뭐 해야 돼? 제발 시간 체크해. 자, 묻습니다. 나는 이번에 시간이 남아 돌았어요. 손. 한 명도 없죠? 그지? 시간 체크해야 되는 내가 계속 얘기했죠. 선배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고. 똑같잖아. 근데 똑같이 아닌 사람 있어요? 없잖아. 똑같다고. 그러니까 시간 체크해서 풀어. 난이도에 관계없이 한 문제에 몇 분? 2분씩. 예? 어느 학교도 25문제 넘어간 학교 없어. 제일 많았던 학교가 23문제야 이번에. 예? 게다가 어느 학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렵지는 않았는데 서술형이 겁나 많았어. 어느 학교더라? 단답형이 아니라 다 서술형이야. 다 서술형. 마지막에 본 학교인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시간이 부족, 위례였나? 위례요. 위례. 7개. 근데 단답형이 아니라 다 서술형. 이게 애들이 쓰다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 못 썼어. 게다가 걔네는 문제도 똑같이 나왔거든. 니네 학교랑 똑같은 거 나왔잖아. 그거 뒤까지 어려웠던 거. 뒤까지 맨 마지막에 두 번째 거. 나머지 기억이 안 나죠? 이제 풀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 채점은 그냥 하는 거잖아. 채점 하시고 뭘 해야 돼요? 오답, 허점. 제발 이거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예? 솔직히 오답 노트에 오답 쓰는 거 대충 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숙제로 내줬을 때 이 오답.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30문제가 숙제가 됐어. 그럼 이제 30문제를 1시간 동안 풀고 채점을 해. 그럼 오답을 하는데 진짜 이번에 그런 친구도 있었어. 아예 답지를 보고 이 새끼가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 거야. 그냥 직보대니까 내가 심하게 뭐라고는 안 했는데 그러면 답지 더 풀면 할 수 없어? 그랬더니 못한대. 아니 그럼 그걸로 어떻게 시험을 봐?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예? 오답 이거 본인의 힘으로 하는 거야. 문제를 본인의 힘으로 다시 풀어보려고 하고
안 되면 개념 다시 앞에 거 찾아보고 비슷한 유형 문제 앞에 찾아보고 답지가 아니라 이게 돼야지 본인의 능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숙제를 제발 언제 하지 말라고? 당일날 오는 날 하시면 안 돼요. 예? 월수금 수업일 때 월수금 오기 직전에 와서 하고 학원에 일찍 와서 숙제하고 수업 들어오고 우리가 문제는 풀었어. 문제 푸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 오답은 이게 메인인데 이걸 못하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해? 니네가 봐도 어떤 친구는 말도 안 되는 거 계속 질문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제일. 그리고 정말 안 되면 궁금하겠지 본인도. 이거 어떻게 푸는 건지. 그래서 답지를 펴보면 내가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그 답지의 내용이 금방 습득이 돼. 그럼 답지 안 보고 다시 풀 수 있어 본인이. 그리고 이제 학원에 와서 질문하고, 네? 그래서 이해가 됐어? 그럼 이제 자기가 오답을 하는데 얘기했잖아. 출력해 줄 테니까 문제 쓰는 거 귀찮으면 갖다 오류만 붙이고 풀이만 다시 풀라고. 이게 완벽하게 돼야 돼요. 제 말이 뻥이 아니라 진짜 이것만 돼. 이것만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다가 개념 나갔던 내용, 그날 나갔던 개념을 집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하는 거거든. 얘기했었잖아. 원래는 안 보고 쓰는 거라고. 근데 진짜 니네가 그게 안 되니까 다시 보고 쓰되 정말 내가 아는 내용이야.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라서 아는 거면 어떠세? 검정색으로 쓰고 이거는 내가 알았던 건지 몰랐던 건지 헷갈리면 파란 거, 아예 새로운 배운 내용이다는 빨간색으로 정리를 하라고. 그러면 그 오답이랑 개념만 있으면 니네는 다 끝나는 건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8명 아무도 시험 때 개념 노트랑 오답 노트 갖고 와서 오답 노트 본 친구는 여기는 없지. 다른 반이 있었는데 지포 때 오답 노트 본 사람 없잖아. 자기 오답 노트 본 사람. 근데 몇 명 있었어요. 내가 칭찬했지. 이 새끼 대단한 놈인데. 근데 내가 딱 봤는데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 누군지 얘기해 줄게. 이래거든요. 오답 노트 갖고 와서 봤는데 지도 지 글씨를 못 알아봐. 나도 못 알아보여갖고 너 이거 뭐야 그랬더니 갖고 왔는데 모르겠네. 그치. 그러면 안 된다. 알겠어요? 그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성적을 그래프로 따졌을 때 나는 이 정도의 라인에 있다라고 띄우지 않잖아. 다 본인 생각보다 다 아래쪽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야. 슬슬. 예? 슬슬 올라간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말에는 애들이 중간고사 때보다 성적이 다 낮아요. 예? 다 낮을 수밖에 없어. 겨울방학 때 했던 내용을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근데 기말은 공부할 시간이 더 짧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떨어져. 그러니까 니네는 그걸 치고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야 합산 성적이 잘 나올 거야. 이번에 성적표 학교에서 나올 때는 등급이 안 찍혀 나와. 등수만 나온다고. 어느 학교도 중간고사 성적을 기입하지 않아. 정신여고, 보인고 요 두 몇 학교밖에 없어. 근데 여기 없잖아. 그런 학교가. 걔네는 아예 시험 만점이 40점이에요. 중간 40, 기말 40, 수행 20 해가지고 100점으로 아예 집어넣는 거지만 지금 여기 있는 학교는 다 아니야. 그렇게 안 해. 중간하고 기말하고 합산해서 평균을 넣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알았어. 책은? 쌤이 갖고 왔어?
쌤비 너 안 샀어요? 저안 받아요. 아 그래서 여기 카페에 놨어요. 이거 가져와. 핸드폰은 왜 안 내고 들어왔을까? 핸드폰만 갖다 내고 와. 아라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두 개가 합산해서 성적이 나오는 거니까 기말 때 올라가면 성적표에 올라간 등급으로 찍혀 나올 거야. 오케이? 나는 죽어도 1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2는 맞아야지. 2, 34%, 위에서 44% 안에 다 들어갈 것 같거든? 네? 정말 히트 쳐갖고 나 기말에 100점 맞는다. 그럼 1등급 나올 수도 있어요. 그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원하면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비웃지 말고 나는 이미 낙인이 찍혔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왜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케이? 알겠지? 어쨌든 이거 제일 중요하다. 예? 숙제 했을 때 풀고 채점한 다음에 다시 오답하는 거 이거. 이게 안 되면 그 친구는 그날 남길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정말 그날의 분량이 소화가 다 돼야 보낼 거야. 아니면 그 전날 했던 분량이 소화가 다 돼야 보낼 거야. 이제 중학생이 아니니까 그런 건 다 각오했을 거 아니야. 네? 저도 진짜 이제는 웬간하면 12시는 안 넘기려고 하거든요. 원장님한테 혼도 났고 불려갖고 엄청 깨졌어. 왜 애들 힘들게 하냐고. 그래서 12시는 안 넘기려고 하니까 해오시면 돼 나는. 오케이? 그리고 플래너 짜세요 이제 제발. 어? 근데 어떻게 짜면 안 되냐? 그날 해야 할 거를 그냥 무작위로 쓰면 안 돼. 그냥 무작위로 짜면 절대 안 해. 시간 짜라고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겠다는 그 약속을 제발 짜서 하라고. 알겠어? 그냥 나는 오늘 뭐 한다. 나는 오늘 뭐 한다 그러면 그거 11시 55분 정도에 시작할 거야. 안 한다고. 알겠습니까? 시간 짜서 해. 오케이? 오늘 끝나고 나면 저녁 때 제가 반톡 다시 정리할 거고요. 네? 반톡 정리하고 나면 좀 반이 바뀌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대로 거기다가 하시면 돼. 알겠지? 네,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1차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님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이라 거의 다 아는 내용, 거의 다 아는 내용. 방정식은요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야. 그지? 그러니까 미지수가 있어야 돼. 네? 3 더하기 4는 7이다. 이게 방정식이야? 아니야. 그냥 이건 등식이야. 등식. 근데 부등식은 있잖아. 미지수가 없어도 관계없어요. 그냥 부등호로만 이어지면 되는 거야. 부등호로만. 그래서 A가 B보다는 크고 B가 C보다 크면 B를 기준으로 해서 A가 C보다 뭐하다? 크다가 되고 A가 B보다 클 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A가 B보다 클 때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요. A가 B보다 클 때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죠. 그지? 중2 때 다 했던 거잖아. 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이 얘기 끝나자마자 막 하품하고 지금 난리 났어. 되죠? 자, 밑에 2번 별표 이빨에 치시고
자, AX는 B를 풀어야지. X가 처음 들어왔어요. X가 들어왔는데 몇 차야? X의 차수가 몇 차냐고? 1차지. 그러니까 얘가 뭐야? 1차 부등식이야. 이게 1차 부등식. 그래서 A랑 B가 미지수야. 오케이? 그래서 A가 양수면 그냥 나누면 돼. 음수면요? 부등호만 바뀌면 돼요. 부등호가 바뀌면 된다. 근데 A가 0이면 달라져. 어떻게 해요? B가, 자 봐봐. A가 0이야. 그럼 B가 양이냐? B가 0이냐? B가 음이냐로 바뀌어. 자, 지금 얘는 등호가 없어. 그러니까 0x는 예를 들어서 B가 양수면 2를 썼어. 예를 들어서 쓴 거야. 그럼 얘는 뭐야? 0이지. 얘는 2야. 0이 2보다 커?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해가 없는 거야. 해가 없는 거야. 선생님 0이에요. 0x는 0보다 크다. 좌변은 0이고 우변도 0이야. 근데 뭐가 없지? 는이 없어. 그럼 0이 0보다 크다. 말이 돼, 안 돼? 말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해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B가 몇 이상이면 0 이상이면 해가 없는 거야. 근데 B가 음수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를 썼어. 그럼 0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말 되지? 말이 되면 얘는 해가 있다가 아니라 해모실이 되는 거야. 해가 모든 실수가 돼요. 그래서 B가 음수가 되면 해모실이야. 오케이? 이해돼? 자, 제가 이거를 는이 있는 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는이 있는 걸로 바꿔볼게. 예? 자, 첫 번째. A가 양수면 그냥 나누고 A가 음수면 부등호가 바뀌어요. 오케이? 근데 세 번째 A가 0이면 역시 B가 양이냐 0이냐 음이냐로 바뀌어. 그만 좀 해. 연속적으로 몇 번을 하는 거야, 씨. 너 커피 한잔 하셔? 너 지금 안 오라 했다? 네. 안 마셔? 안 마신다 했지? 안 오라 했잖아. 안 마신다 했어, 그지? 커피 안 마시나요? 커피 마시지 마. 그럼 0x는 양수야. 예를 들어서 2보다 크다 말 돼. 말 안 되지? 말 안 되죠? 말이 안 되면 이건 해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0이야. 아, 여기 는이 있어야지. 여기 는이 있잖아, 지금. 이번엔 는이 붙었어. 그럼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인데 0은 0 이상이다. 말 돼, 안 돼? 말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해모실이 되는 거. 오케이? 이번엔 B가 음수야. 0x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야. 그럼 0은 마이너스 4 이상. 말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해모실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이렇게 쓸 거야. A가 0이면 B가 양수면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이번에는 B가 0 이하가 되면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를 풀어라 그러면 이거 다 써야 돼요? 네, 이거 다 써야 돼요. 그럼 이건 개념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에 A에 B가 있는 거지, 실제 문제가 되면 이 X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뭐 A 빼기 4, A 플러스 2 X는 A 더하기 2 이상 이렇게 나와. 실제 문제가 되면. 예? 그럼 실제 문제가 되면 역시 두 가지 이상은 바뀌어야지. A가 4가 되면 0x는 6 이상이지. 말 돼, 안 돼? 말 안 돼. 그러니까 이건 해가 없는 거야. 그럼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은요 0x는 0 이상이니까 이건 뭐야? 해가 모든 실수가 돼요. 그럼 세 번째
A가 4도 아니고 마이너스 2도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씨 선생님 얘가 0은 아닌데요. 양수인지 무슨지 모르잖아요. 범위가 또 확 나뉘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다음에 풀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런 식이면 그대로 요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양이면 이대로, 음이면 이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요거 다시 한번 써놓으시고 요거 한번 써 넣으시고 쓰고 난 뒤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물어봐. 오케이? 친구 한 장 줘. 가방에 넣으셔도 돼요. 어디다 줘? 책에 있어. 책은 안 돼. 있을 건데, 그렇죠? 적었어? 이해 안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없어? 돼? 저기요. 이해 안 됐을 텐데 분명히. 여기서 A가 음수래잖아. 근데 A 앞에 마이너스가 없는데? A 앞에 마이너스가 없는데도 부등호방이 바뀌었어. 니네 이거 이해돼? 오호 또 A가 음수고 B가 양수래요. 마이너스 AB X는 AB 이상
네? 마이너스 AB로 나누어야 되겠죠. 부등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부등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니 고개 끄덕이고 젖지 말고 지금 난리 났거든? 말을 해. 바뀐다 손 들어봐. 부등호 바뀐다. 눈치 보지 말고 빨리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2명 안 바뀌어요. 자, 얘기했잖아. A가 음수고 B가 양이야. 자냐? A가 음수고 B가 양이야. 그럼 A, B 곱하면 0보다 작아.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0보다 커요. 부등호가 안 바뀌지. 안 바뀌고 얘로 나누니까 우변에 뭐만 남아? 얘로 나눈다고. 얘로. 그렇지. 마이너스지. 맞지? 이해돼? A가 음수고 B가 양수야.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음수잖아.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양수지. 그러니까 얘는 양수야.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A, B로 나누면 얘는 사라져. 그리고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는 안 바뀌는데 여기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1만 남는 거잖아. 이런 거를 또 많이 틀리거든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이해돼? 정말 돼? 진짜?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말 좀 해. 뭐가 나오냐고. 연립부등식이 나오지. 연립부등식. 그치? 연립부등식. 어떻게 해야 돼? 말 그대로 연립을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도 해봤어. 어떻게 풀어요? 수직선을 가지고 풀어요. 뭐라고요? 수직선을 가지고 푸는 거야. 수직선. 수직선.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고 3이야. 근데 여긴 포함을 했다. 그럼 마이너스 2 이상 3 미만.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3이야. 근데 같은 방향이지? 그럼 공통된 범위. B는 X는 3초가. 마이너스 2 이하 3 미만. 그럼 이쪽이잖아. X는 마이너스 2 이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함을 했으면 색칠을 하고 포함하지 않았으면 색칠을 안 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요? 자,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고등학교에서 다시 설명을 하지는 않는다고. 책에 다시 안 나와.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는 그건 중간 과정이니까 그건 중학교 2학년 과정이라서 생략이 된다고. 이게 결과치만 놓고 본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 빼기 1은 3 이하고 x는 6x 더하기 4 이상 이렇게 나오게 되면 위에 거 따로 아래 거 따로 푸는 거야. 그럼 이제 1을 이항을 하면 2x는 4 이하니까 x는 몇이야? 2 이하가 되고 x를 1이 보내고 4를 1이 보내면 마이너스 4는 5x 이상 이렇게 되죠. 유현씨, 그래서 5로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4 이하 이렇게 돼요. 요거랑 요거 쓰는 거라고. 요거랑. 그러면 얘는 2 하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5분의 4 2 하가 되니까 요 범위지. 이게 공통인데 너희 들어갔잖아. 그럼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이렇게 연립해서 쓴다고. 오케이?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7-4번에 보면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시에 포함을 해서 찢어지는 경우.
x는 a 이하, x는 a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x는 2 이하, x는 2 이상. 그러니까 x는 뭐야? 2가 되는 거야, 2가. 네? 근데 서로 다른 방향이고 겹치는 게 없어? 그럼 해 없어. 선생님, 하나는 안 겹치고 하나는 겹쳤어요. 그리고 서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포함을 하지 않았고요. 하나는 포함을 했어요. 그러면 연립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공통 부분을 구하는 건데 얘는 공통 부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우연아, 공통 부분이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해가 없는 거야. 그 밑에 있는 거 둘 다 포함하지 않고 크다와 작다 얘도 공통 부분이 없지.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라. 알겠어요? 오케이? 네? 기억나야 돼. 자, 그 다음에 엄청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쌤, 뭔 얘긴데요? 기억날 거예요. 그림 그리면. 같은 방향으로 갈 때 말이야. 미지수가 껴있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A, B. A가 바깥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쪽의 범위가 더 큰 범위야. 이 바깥쪽 범위 안에 이 안에 있는 게 작은 범위잖아. 그게 포함이 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일한 방향으로 화살표가 갈 때 A가 바깥쪽에 있고요. B가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색 집합이, 그러니까 검은색의 범위가 이 파란색의 범위보다 더 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되면 A는 B보다 무조건 작고 같아도 돼요. 둘 다 색칠이 돼 있는데 얘도 색칠이 돼 있고 얘는 색칠이 안 하는데 얘는 포함을 했고 둘 다 색칠이 안 돼 있으니까 같아도 돼. 근데 얘는 분명히 얘가 더 작잖아. 얘가 더 작은데 얘는 B에 색칠이 돼 있고 A는 색칠이 되어 있지 않지. 그럼 얘는 A가 B보다 작은데 만약에 같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나만 능이 빠져요. 오케이? 미지수로 나올 때 이걸 잘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네, 이것도 써놔. 별표 치고 오늘 개념 노트에 적혀야 돼.